안녕하세요. 민쿡의 먹장먹살의 진행자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작은 식당과 큰 식당의 영업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작은 식당과 큰 식당이 있는데 분명히 무언가가 다르겠죠. 저는 똑같을까요, 프로세스가? 기본 베이스는 이제 똑같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네, 약간 그 팁이라든가 네,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하죠. 집중해야 되는 네. 다른 게 뭐냐면 네, 저는 이제 8평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맨 처음에 35평 하다가 망했거든요. 1년 하다 망했는데 네, 거기 네. 인테리어 내가 사진을 안 찍어놨는데 네. 그냥 보면 어이가 없는 매장이었어요. 어이가 네. 없지. 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8.3평에 와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네. 8.3평이 그렇게 작은지 처음 알았어요. 4인 테이블 하나, 바에는 한 8석? 8석? 거기에서 매출 얼마까지 냈었다고요? 거기서 4,500.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거기서는 초밥도 네. 완전 겸손하게 했어. 회덮밥도 막 6,000원 이렇게 팔았어. 그때. 근데 4,500을 예. 판다고? 그럼 하루에 매출이 얼마인 거지? 150 팔아야지. 150을 팔고. 예. 그 이제 밖에 이제 테라스 같은 데도 확장 좀 해가지고 네. 천막 치고 그렇게 팔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거 매장에서 다 손님 먹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먹고 테이크아웃도 있고 근데 거기서 장사를 해보니까 8.3평이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좁네요. 그래서 냉동고 참치 냉동고가 필요한데 참치 냉동고를 네. 집에다 뒀어. 그 참치가 중간에 떨어지면 집을 가야 돼. 고생 엄청 했네요. 8.3평에서 그걸 하면서 이제 좀 확장하니까 이제 테이블이 2개가 늘어나죠. 조금 이제 그러니까 테라스 쪽으로 확장을 시킨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매출 4,500까지 찍었었는데 네. 거의 뭐 그때는 이제 난리 나는 주방이 난리 나는 거죠. 네. 아무리 빨리 한다고 그래도 밥을 난리. 하면서 초밥을 지으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럼 울고 싶었겠다. 울고 싶었겠어. 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봤잖아요. 네. 작은 데서 해보고 지금 이제 좀 사이즈가 있는 곳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네. 기본 프로세스는 다르지 않지만 집중을 어디다 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어요. 네네. 작은 매장은 굉장히 인건비가 적게 네.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손님이 줄을 서서 먹기 때문에 어차피 손님은 따박따박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돼. 네네. 인원이 많이 놓지도 못해. 그러니까 꾸준하게 손님이 계속 치고받기만 한다 그러면 네. 인건비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런데 큰 식당들은 손님이 있던 인원을 채워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25%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도 이제 직원들 식사 문제도 좀 있겠죠. 식사를 그러네요. 이제 그 매장에서 직접 해줘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식당들은 네네. 그런 문제 가지고 종업원들끼리 티격태격하거나 주인과 사장이 티격태격할 때가 있어요. 나는 밥 하러 온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주방 아줌마 그런 거죠. 사장 입장에서는 왔으면 밥도 좀 하고 다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주방 아줌마는 설거지통 앞에 서가지고 난 설거지만 하러 왔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네. 큰 매장들은 밥모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주방장들이 이제 순번을 돌아가면서 밥을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밥을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돈을 좀 그러니까 월급을 좀 더 준다든가 이런 이제 수당을 좀 더 준다든가 그런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데 네. 작은 식당은 큰 식당에 비해서 네.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쉬는 시간에 문제가 또 생기겠죠. 쉬는 시간과 쉬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추세가 쉬는 시간 쉬는 공간 안 주면 이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업주도 문제죠. 업주 문제가 아니라 또 음식값에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음식값을 적절히 받으면 물을 좀 다룰 수 있는데 맞아요. 음식값이 너무 싸니까 맞아. 가성비 자꾸 요구를 하니까 손님들은 근데 우리가 손님 입장돼도 싼 게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데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작은 식당들은 네. 계속 치고받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몇 회 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큰 식당들은 한 번에 왕창 채워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순간에 매출을 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게 큰 식당이고 작은 식당들은 계속 치고받을 때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는 데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작은 식당과 큰 식당의 영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 그 룰이라든가 그런 기본 베이스는 식당은 똑같아요. 하지만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이냐에 대한 게 좀 다르고요. 작은 식당의 가장 강점은 프로세스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 상품력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상품력이? 네, 그건 그러니까, 어떤 말일까요? 메뉴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게 좋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움직이는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조리 시간도 짧고 손님한테 앞에 딱 제공되는 시간이 짧잖아요. 네. 얼마나 따끈따끈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매장이 넓어지고 나니까 그런 맛이 좀 떨어지더라고. 왜냐면 몇 번 가세요? 그럼 몇 번 갈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움직이는 반경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음식이 손님 앞에 딱 제공되는 게 짧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종업원이 많아지니까 제가 혼자 할 때보다 상품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를 이제 상품력을 떨어지지 않게 계속 이제
프로세스를 보완을 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직접 네. 바로 앞에서 돈가스 덮밥을 해가지고 손님 앞에 탁 넣으면은 야. 손님이 돈가스 먹는 욕을 해 막 너무 뜨겁다가 막 그렇게 음식이 나가줘야 돼 사실은. 갓지에서 먹는 초밥 맛이 좋은 이유가 딱 2점 앞에 딱 놔준 놓는 순간 딱 집어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밥의 온도가 한 1분만 지나면 바로 식어버리거든요. 퀄리티 있는 음식들은 그 온도에 민감하잖아요. 작은 매장들은 단품 메뉴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손님들이 계속 끓는데 큰 매장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보완을 좀 해줘야 돼요. 보완해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상품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매장이 커지면 레토르트 제품을 좀 써야 돼요. 공산품을 좀 써줘야 네네네. 돼요.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런 차이점이 좀 네,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네. 그럼 작은 식당은 매출을 좀 늘리려면 네. 손님이 안 찰 경우에는 뭐 어떤 방법? 제가 음식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정성과 그다음에 식당에 대한 좀 손님들에 대한 이해, 식당에 네. 대한 이해를 좀 한다면 네. 작은 식당은 큰 식당에 비해서 대박은 안 나도 망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매장들은 대부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작은 성공이라는 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종업원.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란 먹장먹살 먹고 네. 사는 일입니다. 네. 네.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네.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네. 대박에 대한 꿈을 자꾸 꾸고 욕심부리니까 그렇죠. 하는 거예요. 저도 시작할 때는 대박의 꿈을 가졌긴 했지만 지금도 전 대박인 것 같아요. 그냥 안 망한 게. 그 써니 언니네 매장 네. 제가 할 때 생각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실패했던 거만 피해서 해야겠다. 내가 내 매장 할 때처럼 했던 것만 피해야겠다. 아. 그래서 다 아웃소싱 줬잖아요. 네이밍이나 이런 걸 다 같이 작업을 했긴 했지만 네, 네, 약간 컨셉 잡는 거 같은 거 낭낭구멍에 맡겼고 네. 인테리어도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고 네, 네. 그다음에 주방 짓기 뭐 제가 이제 전문이니까 주방 그 네. 동선 제가 잡았고 네. 그다음에 거기 이제 핵심같이 집어넣는 것만 이제 써니 언니가 저하고 둘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가니까 또 전문가들한테 아웃소싱하니까 되게 예쁜 매장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주 흡족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작은 식당과 큰 식당의 이제 영업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매장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겪는 단점들이 있을 거고 저희가 겉보기엔 그래도 큰 매장이 엄청 부러워요. 저희는 뭐 이제 15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매장 보면 참 부러워요, 그냥. 저도 큰 매장 해서 불어서 해봤는데 네. 콩이 구르는 것과 호박이 구르는 거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아, 그렇겠죠. 콩은 열나 굴러야 호박 한 바퀴 구르는 거 따라 힘들잖아요. 그런 차이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또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있는 네. 거에서 잘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내는데 관심을 좀 더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참 그리고 그 편집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사진으로 요리하는 남자 장초롱. 네. 네. 얘기했으니까 됐죠? 아니 네. 가끔 얘기해 줘야지. 네. 삐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기해줘야 돼요. 네. 무료 봉사 해주고 계시니까. 네네. 밥 사신다면서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